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면, 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테마주 순환매장세입니다. 테마주들이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이런 흐름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시장이 급등락하는 속에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럼 테마주는 테마주고, 이 테마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주도 테마주인데, 뭐 어떤 종목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요. 자, 잠깐만요. 키우겠습니다. 키워놓고. 자, 지금, 네, 우리 시장을 한번 좀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은, 지금, 잠깐만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의 컨디션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다. 일단 시장 컨디션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시장의 컨디션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다. 하락이 월등히 많아요. 그죠?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걸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수는 지금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서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수는 나쁘지 않죠?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뭐 맨날 안 좋냐? 저는 그냥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네, 자, 보시면은, 거래소 쪽이 이렇고요.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코스닥. 이쪽은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고. 자, 외국인 기관은 지금 현 선물을 모두 팔고 있죠. 네, 외국인들 현 선물을 모두 팔고 있고, 기관도 현물을 팔고 있어요. 현물을 팔고 있죠. 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뭐 딱 보이죠. 이 수급은 지금 현재 수급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하락 종목이 지금 여전히 많은 상태고, 네. 이런 종목은 지금 딱 봐도 지수가 좀 좋구나, 지수만 좋구나. 네, 이게 딱 보이죠. 지수는 좀 괜찮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간단히 보면은요. 시장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나왔고요. 포스코 DX. 예전에 이제 2차전지, 2차전지의 테마주들이 오늘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근데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대장주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장주만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일단, 그래도 대장주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예. 네. 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때, 그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한 30% 이상 하락했던 적이 있어요. 에코프로가. 이 정도, 30% 이상. 그때 30, 그 주도주였었는데, 2차전지가 주도주였었는데, 30에서 마이너스 45% 이상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자리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분할 매수 자리였고, 반등이 지금 세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 그 포스코 그룹주도 또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네, 고점에서 한 40% 이상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포스코 그리고 이제 좀 강했던 포스코 DX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30%까지 떨어졌다가 고점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약 한 40%, 35% 이상 떨어졌었네요. 떨어지고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데드캣 바운드로 일단 1차적으로 보세요. 데드캣 바운드. 네, 데드캣 바운드로 일단 보시고요.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은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승할 때 계속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과하게 빠졌을 때 매수했다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아주는 센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싶냐면 지금 시장의 투자 매매 전략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은 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장은요 좀 리딩에 적합한 시장은 아닙니다. 네,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전략이란 뭐냐면은 테마주 빠른 순환매 장세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틀은 2차 전지하고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뭐 지금 고점 논란도 있고 막 2차 전지 고점 논란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고점 논란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 2차 전지 섹터는 과하게 빠졌을 때만 매수.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좀 과하게 빠졌을 때만 매매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고 8월 시장 동안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도체는 계속 막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굉장히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당분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메모리 업황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봤을 때 글로벌 이게 지금 이 차트가 유동성이에요. 근데 유동성이 좀 꺾였어요. 유동성이 좀 꺾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채권 쪽이랑 보시면 채권 금리가 계속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유동성이 늘어날 수가 없죠.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가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떨어지고 긴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환율도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매력적이지는 절대 아니에요. 매력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환율도 지금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율이 좀 꺾여야 됩니다. 환율이 좀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8월 시장은 안 좋다. 자, 오늘은 천천히 좀 핵심을 좀 잡아 드릴게요. 8월 시장 좋지 않다. 첫 번째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고점 돌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해드릴 거는 에, 중국 애들이 달러 채권을 포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구이 위안이나 미구이 위안, 그 다음에 헝다, 얘네들이 달러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디폴트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디폴트.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 애들은 일단은 해외권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이 달러 채권을 그 디폴트 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해외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달러 채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얘네가 달러 채권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거냐면 구조조정을 분명히 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어떻게 위야무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천조가 있든 뭐 일경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야, 그 삼각시켜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멈춰 있다. 건설 현장에. 그리고 분양, 미분양 되면, 그러니까 짓다가 말아가지고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그러면 나라가 마비돼. 근데 중국은요, 100만 채가 미분양, 그러니까 100만 채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 건설 현장이 멈춰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 중국이 막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뭐 죽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공산당의 생존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제 진짜로 극약 처방을 할 거예요. 일단 그 달러 채권은 일단 포기했어요, 당분간. 그래서 이제 계속 중국은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디커플링 되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그 충격은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권 시장의 충격이 좀 많아질 뿐이죠. 좀 충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잘 마무리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들이나 운용사들이 이쪽 중국 그 비구이 위안이나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달러 채권은 누가 많이 갖고 있냐? 헝다의 달러 채권은 JP 모건 애들이 많이 갖고 있고, 비구이안도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쪽 중국의 비구이안이나 헝다나 이쪽에 달러 채권을 별로 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중국이 저렇게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면은 중국 소비가 위축되고, 네. 근데 중국에서 소비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중국의 인구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애들이 2억 명이 2억 명. 네. 8억 명에서 10억 명은 그냥 있으나 마나 존재들이고, 2억 명이 잘 사는데 이 중에 2억 명 중에서 5%가 완전히 초호화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룹 웬만한 재벌들보다 더 잘 살아요. 이 5%가 2억 명 중에서 5%가. 그런데 이 2억 명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부를 이뤘는데, 얘네들이 이제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다 묶여버렸잖아요. 이 2억 명이 돈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중산층보다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2억 명 중에서 5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만큼은 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도 보내고 해외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중국도 리스크가 산재했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악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자, 미국의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긴축이잖아요. 긴축. 매파적. 안 좋아. 네, 그냥 매파적이에요. 일단은 그 유동성이 얘네들이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호황이에요. 미국은 호황이지만은 아시아 및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경제 상황, 특히 유럽, 특히 이제 아시아, 유럽은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안 좋다. 네, 런 식으로 해서 악재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 있고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를 이렇게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위안화 가치. 네, 위안화 가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애들, 유럽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놈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고 일단 이렇게 안 좋아요. 네, 8월 시장은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만 안 좋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죠. 자, 유동성도 일단은 좀 꺾였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유동성이 꺾였어요. 네, 왜 꺾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환율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막 산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많이 갔죠. 자, 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 주식에서 지금 채권으로 지금 이동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끝났냐?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주식 다 팔아야 되냐? 주식을 지금 팔면 안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제 8월 지나서 9월, 10월 되면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턴할 거예요. 왜? 자, 8, 9월 이후에 9월 달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겁니다. 9월 초 중순 언제일지는 몰라요. 보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초 중순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겁니다. 회복. 왜 회복이 되냐?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발표돼요. 일단은 그 지금 일단 그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시면 어제 거 보셨나요? 제가 어제 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여기에서 또 설명을 드렸어요. 내일장 뭐 사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내일장 뭐 사지에서 어제 이제 여기 흐름을 좀 한번 제가 읽어 드렸어요. 좀 읽어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올려 놓으니까 오늘 방송도 이렇게 올려 놓을 겁니다. 녹화 방송 마지막 승부주 라이브로 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잠깐만요. 중국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거 보시죠.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처럼 중국의 인민은행이 LPR을 일단은 인하를 시켰어요. 1년짜리 LPI를 0.1%.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LPR을 조금 더 인하를 뭐 예를 들어서 0.25가 됐건 아니면 1% 인하를 시키든 LPR을 인하를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0.1%,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LPR 5년짜리는 동결을 시켰어요. 기준금리를 전체적으로는 이 뭐랄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계속 쓸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계속 그 부양책을 쓸 거라는 거죠. 부양책. 아니 8월 달 내내 그 미국이 위안 터졌죠. 펑다는 미국에서 채권 터트렸죠. 디폴트 시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나쁜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제 체제에 얼마든지 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해외 달러 채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터트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터트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는 그냥 무마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달러 채권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터트려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제 한 9월에서 10월부터는 좀 턴할 거예요. 턴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코스피 지수하고 커플링 되는데 그럼 코스피 지수도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멈춰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게 이제 멈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차가 딱 만나면은 같이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9월에서 이제 10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을 이제 상환 기일이 이제 만료일이 9월,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인구의 1,7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일단은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기 엄청 좋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은 거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현금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거지. 물론 일자리도 좀 좋긴 좋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현재 미국 시장은 호황입니다. 호황인데 지금 일자리 부분이 지금 좋죠. 네, 일자리가 지금 풍족하죠. 근데 이제 9월, 10월 되면은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직들은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 그 학자금이 비싸죠.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수성가 형인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 무슨 의사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의대를 가면은 그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이제 다 해서 박사학위, 이제 그 전문의까지 다 따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의 과정 밟으려면은, 한마디로 그 돈을 주고 그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비싼 거죠.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직들은 부자들 빼고는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자기가 벌어서 그걸 상환을 하는데 그런 상환 기간이 코로나 때 2년 동안 묶어줬어요. 상환을 연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9월, 10월에는 만기가 와서 2, 3년 동안 묶었던 부분을 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인구가 1,700만 명. 네, 그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갚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갚고 있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 갚으면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치킨 두 마리 사 먹을 거 한 마리 사 먹어야 되고 다섯 마리 사 먹을 거 두 마리나 세 마리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하반기에. 그러면은 소비가 감소하면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금리 동결 가능성. 소비가 감소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하강이 시그널이 보이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 환율 상승이 꺾이는 시점이 한 9월 지나서는 있을 것 같아요. 초, 중, 순 지나면은 환율이 좀 꺾일 거예요. 환율 꺾인다는 건 이제 원화 가치가 반등을 한다는 거죠.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반등.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환율이 꺾이는 지점에 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유동성이 풀린다면, 자, 글로벌, 글로벌 유동성이 풀린다면은, 이 반도체 2차 전지,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은 하반기에 바이오 쪽이 좀 좋은데, 이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잖아요. 뭐 바이오는 지금 현재 바이오도 유행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유행을 선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폐암, 폐암인 암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극히 제한적이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또 다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좀 제한적이에요. 비만, 비만 치료제가 뇌졸중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한다고 해요. 혈관 질환, 당뇨. 그러니까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일단 어떤 트렌드나 유행을 또 선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서 또 이벤트가 있어요. 또 바이오는 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9월에 페어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에스모가 있죠. 10월에 에스모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바이오는 고금리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저금리 시그널만 나오면 저금리 전환 시그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고점이다. 이 신호만 나와주면은 얘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는 매매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이오는 매매가 왜 힘드냐면은 바이오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일단은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과하게 빠지면 좀 사보고 줄 그어놓고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 비만 쪽에서 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제 펩트론하고 인벤티지 랩이 일단 얘네가 대장이고 폐암 쪽에서는 유한양이 그죠? 그러면 일단 세 개만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있는데 일단 인벤티지랩은 지금 1파, 2파, 자 1파, 2파, 3파 진행형이에요. 3파 진행형.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파 진행형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부분을 손절가로 전환선 깨지면 바로 대응하셔야죠. 오늘 같은 날 인벤티지랩이 움직이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인데 그 여의도에서 의견은 인벤티지 랩이 조금 더 펩트론보다 기술력이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의도 의견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풍문은 인벤티지 랩이 펩트론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매는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손절을 오늘 저가나 아니면 어제 저가를 깨면은 바로 대응하시면 돼요. 어제 저가가 보면은 33,800원. 네, 여러분들 33,800원. 고가권에 있는 것들은 매매하실 때 손절만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전환선 보고 매매하세요. 네, 자,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쪽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을 한번 보자고요. 유한양행은 21선 부근이긴 한데, 여기를 좀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8월 17일 저점을 안 깨면은, 그럼 8월 17일 저점이 71,600원? 볼까요? 여기가 지금 71,600원이네. 이 21선은 잠깐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고가권이니까 좀 매매 전략을 짧게 잡는다면. 근데 저는 이제 왜 71,600원을 잡았냐면, 여기 저점을 이어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요런 바닥을 보고 잡아본 거죠. 그래서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급격히 무너져요. 요즘은 트레이딩 관점을 포함해서 같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믿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요쪽 선이 깨지면은 중요 지지라인이 깨지면은 내가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만큼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만큼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71,600원 손절가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얘네가 이제 그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도 줄을 그어놓고 매매해야죠. 참 매매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한 요 정도 여기 부분 여기 저가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 날 저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작게 잡으시면은 여기 저가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8월 17일 저가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64,000원. 근데 64,000원 또 잠깐 깨질 수 있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63,000원에서 64,000원 여기를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한번 요 라인 부분에서 사봤다가 만약에 이탈하면 바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3,000원에서 64,000원 밴드로 보고 매수 타점을 잡는데 이제 손절은 거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한 7% 잡으면 요즘은 마이너스 5% 7% 넘어가 버리면 손절을 일단 쳐야 돼요. 요즘은 매매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 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 범위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중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요즘 유행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인벤티지레, 그다음 폐암 쪽으로는 유한양해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 합병 이슈로 해서 셀트리온 요 정도 일단은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2차전지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 벌써부터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는데 반도체를 해야 되냐 이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를 놓고 보면은 반도체는 HBM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HBM 쪽을 반도체 AI 테마에서 그러니까 AI 반도체에서 HBM이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이 HBM이에요. 미국에서는 GPU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얘가 대장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대장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HBM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HBM의 원래 대장은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풍문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는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HBM 전쟁에서 SK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았다. 6개월 정도. 자, 엔비디아하고 지금 협력하고 엔비디아 지금 테스트 납품 완료까지 한 데가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HBM3. 이거 지금 이제 납품 테스트 마쳤거든요. 이제 그 엔비디아 거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SK 하이닉스가.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지금 방송은 지금 방송은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네, 항상 참고만 하세요.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쟤네들 또 틀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지금은 별로 안 좋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 모아가라고 하면은 어떤 한쪽에서는 정신 나갔다고 하고 또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실적도 안 나오는 무슨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적자 기업을 왜 사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요 표만 보세요. 자, 표를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이에요. 어느 업종이 무려 1년간, 향후 1년간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반도체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들쭉날쭉합니다. 자, 전기차도 이제 판매가 주춤할 거예요. 2차 전지, 전기차 판매 주춤합니다. 자, 벌써 세금이 우리나라도 이제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들 다 샀어요. 전기차. 자, 전기차 판매가 향후에 급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고 일단 반도체를 얘기하면은 반도체가 앞으로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무려 1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반도체 업종. 그럼 반도체 업종에서 D램 쪽이냐? 물론 D램 쪽도 그런데 HBM이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HBM 시장이. 새로 만들어진 시장에. AI가 등장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자, GPU 옆에 뭘 붙여요? GPU 옆에 HBM을 붙입니다. 이 GPU하고 HBM을 같이 밑에다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FC BGA 인쇄 회로기판이 필요하죠. 네, 이게 한 묶음이에요. AI 반도체는 한 묶음이에요. 자, GPU가 있는데 GPU하고 HBM하고 높이를 맞추래요. 이 높이를 맞추래. 높이를 맞추면은 보면 이 고다층 반도체잖아. 그러면은 요걸 막 쌓아 올렸어요. 디램을. 그러면은 이 쌓아 올린 HBM 이 반도체 이 두께하고 GPU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압축을 하고 잘 붙여야 되겠죠. 붙이는 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붙였더니 여기를 전기를 통하게 구멍을 또 뚫어야 되니까 붙이는 쪽은 한미반도체 HBM 이거를 층을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으려면은 거기에 뚫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HBM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HBM을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붙이래요. 이 옆에 여러분들 GPU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GPU가. 근데 GPU 높이하고 HBM 높이하고 맞추래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장비가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이거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구멍 뚫는 거는 이오 테크닉스. 구멍을 뚫다 보니까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그걸 깨끗이 씻어줘야죠. 세정시켜야 되니까 세정 장비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의 협력의 산물이 AI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HBM 그쪽을 증설을 하는데 증설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HBM 장비죠. 그러니까 그걸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HBM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 네,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뽑아라. 앞으로 영업이익이 향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 기업을 뽑아라 하면은 일단 대장은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쪽을 계속 증설을 하겠죠. 증설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리고 아무튼 반도체 업종은 이제 재고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꺾여야 되는데 재고가 고점을 찍었어요. 네, 삼성도 이제 이 재고를 관리한대요. 재고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요, 가격은 반등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고 업황도 이제 AI 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업황은 당연히 좋고 그러면 영업이익도 재고 감소하면서 가격을 제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되겠죠. 또 한간에는 어떤 사람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도 투자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그 반도체 업종은 고퍼에 사가지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예요. 즉 실적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실적이 아주 2차전지처럼 실적이 좋아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고점을 찍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고점을 찍을 때 그 실적이 안 좋을 때 파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동안 올랐는데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한미반도체 또 고점을 찍었었는데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직전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동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기죠. 여기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힘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이 중간 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또 고점에서 또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 안 돼요. 내일 음봉 나오는데 또 거래량 터지고 또 터져가지고 여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끄덕 하실 건데 아무튼 고점에서 중요한 거는 고점 고가형 종목들은 고가 돌파형 종목들 고가 돌파형 종목들은 고점에서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안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해요. 박스권을 돌파하냐고 박스권 돌파한 지역을 요 지점을 이탈하냐 안 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할 때 53,000원, 53,000원 한 500원, 또 53,000원 이 라인 부분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깨버리면은 고점 돌파해서 깨면 힘이 약해져요. 고점 돌파했던 그 지점, 여기 부분이 이제 지지라인인데 여기를 깨면은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이 나왔죠. 아, 고점 돌파할 때 그 고점 돌파의 저항선 부분을 깨면 안 되는구나. 고점 돌파 좌저우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좌저우지 계속 얘기해줬죠. 좌측의 저항은 우측의 지지라인이다. 좌저우지. 좌측의 저항 라인은 우측의 지지라인.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는 HBM에 붙이는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구멍을 뚫는 이오테크닉스하고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고점 돌파 실패했네. 오늘 돌파해줬어야 돼. 오늘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양봉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일단은 돌파 실패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가가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한 종목들은 시가를 깨면 안 돼요.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던 이 자리에서 시가를 깨면 안 됐어요. 깨졌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의 어디를 깨면 안 되냐면 종가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딱 나오죠. 여기 나왔네, 답이. 이 종가의 이 부분을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매매기법 나중에 제가 한국경제 스페셜 특강 하면은 보세요. 자, 주인공 이 캔들의 종가 부분을 깨면 안 됩니다. 종가. 이게 종가잖아요, 종가. 자, 왜 종가 부분을 깨면 안 되냐? 세력들, 큰 손들은 시가하고 종가를 관여합니다. 시가하고 종가. 그만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세력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자기 작품을 깨면은 안 좋아하겠죠? 그냥 안 깨려고 해요. 자기 작품의 이 종가나 시가를 깨버리면은 세력이 관여를 안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딱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에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종가 부분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럼 손절을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네, 요 라인 부분에서 와서 지지하면은 사는 거예요. 네, 이탈하면은 바로 팔아버리고. 고가권 종목은, 고가권 종목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 네, 사타 팔았다 하는 매매 전략을 가는 거죠. 이 고가에서 이거를 뭐 모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요즘은 매매가 어렵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매매가. 자, 하지만 이렇게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는 9월 9월 초 중순부터는 좋아집니다. 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HBM 쪽으로 엔비디아가 23일 날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죠. 네, 요것도 보시면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는 뭐 이런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고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고 중국 경제지표 완전 박살나고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중국의 미국을 위한 뭐 컨트리 가든 뭐 벽개원 뭐 세 가지 우리말로는 벽개원 중국말로는 미국을 위한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컨트리 가든 네, 얘네들 뭐 그 달러 채권 디폴트 일어났고 중국의 헝다가 미국의 채권 안 갚아버리면서 파산 신청됐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가격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이번 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월 할아버지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10월에 대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매파적으로 갔냐? 아니면은 경기 동향에 따라서 소비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금리를 동결시키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를 보는 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네, 일단은 통화정책위원회는 9월 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2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3일, 24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4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목요일 날에, 또 하필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 24일 날 다 겹쳐 있어요. 한국의 금통위.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냐. 1월 달 이후에 금리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금리를 원래 올렸어야 돼.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또 자영업 붕괴가 일어나고 또 그 건설사들 또 문제가 발생해서 금리를 못 올렸어요. 원래는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24일 날 발표가 됩니다. 한국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인상할지. 자, 또 23일 날 엔비디아 현지 시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24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GPU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 많은데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오히려 엔비디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 기대치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안 돼요. 아주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를 차트를 봤을 때 엔비디아 차트 완전히 꺾였었는데 꺾였었죠? 근데 어제 완전히 다시 일어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도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어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죽지 않아.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 이제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한 번 더 잘 나오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미국 애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면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이 나옵니다. 신고가까지 2%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신고가까지 2.3%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네, 2.5% 나와버리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나라는 또 HBM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그 다음에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AI 관련주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엔비디아를 봐야 돼요. 네. 네, 계속 강조하지만은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영향력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24일 날 아침 오전에 이제 네이버 클로버 X를 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말에는 7월 관광 통계에서 요커들이 얼마나 왔는지,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 이벤트 덕분에 그런지 조금 기대감은 있어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스닥도 보시면
이제는 좀 반등하려고 뭔가 조금 꼼지락꼼지락 해요. 근데 아직은 안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심하면 왜 안 되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떨어져요. 내일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4일 날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기를 돌파해주면은 깔끔하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한번 보세요. 코스피도 보시면 아직 여러분들이 올랐다고 할 수 있나? 얘는 지금 이렇네. 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을 나오는데 여기에서 2550포인트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요 자리. 아직 멀었죠. 반등을 좀 나와줘야 돼. 반등을 나와도 거기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코스피 쪽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 라인이 어디냐면은 요 라인이 200일선은 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25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평가 얘기. 네, 저평가 얘기 나옵니다. PBR 0.9배 요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 깨면은 다시 복구되고 깨면은 복구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평가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냐?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인상가 이런 후쿠시마 원전 얘기가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자, 여기 보시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주. 네, 오늘은 뭐 오염수 관련주가 여기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염수 일본 오염수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상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동원수산 네, 급등 나왔고요. 동원수산 급등 나왔고 CJ 시푸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오염수 관련주. 인상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금을 미리 사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테마니까. 테마주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샘표식품, 샘표. 다 그냥 테마주로 급등 나오는 거죠, 여러분. 테마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근데 오염수 안전 여부는 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염수 이제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한국에서도 지금 입장을 좀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3시 한국 정부 입장 발표. 근데 방류한대요. 도쿄전력이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찬반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안전하다. 뭐 그게 이제 뭐 일본만 공격할 게 아니라 중국도 저쪽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원전 쪽 관리도 안 되고 막 방류 걔네도 한다. 뭐 일본은 정지해서 보낸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부분인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인상가나 공원수산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 나오고 있고 막 샘표식품 막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오염수 방류하면은 수산주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이 방류하기 전에 왕창 사놓지 않겠냐. 통조림 같은 거는 사놓지 않겠냐. 미리 참치 같은 거 잡아놓지 않겠냐. 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 올라가잖아요. 참치캔 많이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인 거죠. 이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건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리딩을 하면은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 급등 나오고 그냥 한가로 내리 꽂았잖아요.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 그러다가 이제 맥심 관련주가 어제 또 맥심 관련주가 올라갔죠. 맥심 관련주. 네. 오늘 어때요? 맥심 관련주 하한가 가버렸어요. 오늘. 막 하한가 24% 떨어지고 경동 인베스트 하한가 이런 걸 어떻게 리딩을 하냐고요. 그죠? 네. 센코도 어제 그 종가관 16 뽑았는데 이미 상한가 가서 못 샀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오늘 하한가 가버려. 이런 걸 리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 종목을 뽑아봐라 하면은 뭐 이렇게 오염수 관련주도 뽑긴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투자 마인드로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로 투자할 수가 없고 그냥 단타 매매로 하는 거죠. 아니면 뉴스 나오자마자 시장가로 때렸다가 조금 먹고 나오던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테마주 시장에서는 그냥 그냥 테마주 매매에서는 트레이딩 매매로 해야죠. 자, 테마주 장세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자금 흐름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네, 그냥 일시적 수급 및 뉴스 이슈의 수급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네, 후시바, 오염수, 방류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뭐 인삼과 소금 관련주죠. 공원수산, 그다음에 CJ 시푸드. 아니 얘네들이 뭐 실질적으로 그냥 테마주여서 그렇지 그냥 뭐 움직이는 거죠. 템표식품, 템표, 공원산업, 공원 F&B. 그렇게 따지면은 또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되냐? 또 마니커 이런 거 움직입니다.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먹는다. 뭐 예를 들어서 생선 안 먹는다.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이런 마니커 같은 것도 움직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닭고기 관련주들이 이제 또 움직이는 거죠. 마니커 FNG가. 그다음에 교촌. 아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막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촌 FNB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뭐 너무 팜투 테이블. 근데 얘도 윗골이 달리고 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다. 저는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오염수 관련주들은 테마주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종가관심주 우리 한번 체크해 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종가관심주는 마이너스 3% 가면은 잘라야 돼요. 자 우리 보시죠. 어디 지워졌나 보다. 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종가관심주 먼저 좀 얘기해 드리고 어제 거 시간 되면은 어제 거 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가관심주 한번 뽑아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요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네, 이렇게 해서 종가관심주 하나씩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벤티지래. 일단은 노보디스크 상반기 매출이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었죠. 자, 잠깐만요.
이 위고비가, 네, 일단은 뭐 심혈관 부작용도 감소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일단은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자, 그리고 자, 인벤티지 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자,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벤티지 랩의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자체 플랫폼 기술 적용을 해서 일단 파이프라인 IVL302를 전임사항 걸쳐서 30일이라는 안정적인 효과를 확인해서 처방에 최적화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한간의 얘기는 페트론과 경쟁 중인데 우위에 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브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에도 좋고 심지어는 뇌졸중에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화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이 노브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비만 치료제 후보군이 없을까 했는데 인벤티지 랩이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자, 일단은 인벤티지 랩 자, 인벤티지. 오늘은 이제 고점 돌파형이고 저항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작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T 로보틱스 조용히 있다가 또 T로보틱스도 얼마 전에 고점 돌파 형태가 나왔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환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근데 전환선을 이탈했는데 직전 고점에 좌측에 고점 저항세 좌저 우지 우측에는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지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실패하면 바로 자르시면 돼요. 오늘 저가 깨지면 바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T 로보틱스. 자, 최근에 이제 T 로보틱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일단은 T 로보틱스가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T 로보틱스는 일단은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최근에는 이제 재활이나 자율주행 쪽 분야로 넓혀가고 있어서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주력 사업이 어플라이드 머티를 통해 가지고 중화권에 LCD 이송용 진공 로봇을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생산 라인 쪽에 물류 자동화 때문에 AMR 물류 로봇을 또그 납품을 하는데 SK온 쪽에다가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것은 이제 그 이송용 진공 로봇을 얘네가 잘 만드는 거예요. 이송용 진공 로봇. 네. 그러면서 이제 이송 진공 로봇을 만드니까 이제 물류 로봇도 얘네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T 로보틱스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투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 이거 뭐 도대체 몇 파예요? 네, 뭐 1파, 크게 1파, 2파, 3파, 4파 막 진행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정확히 잡고 해야죠. 네, 손절가를 정확히 잡고 하세요. 오늘 저점 깨지면은 바로 손절 대응하세요. 29,600원. 네, 종목은 일단 뽑았으니까. 네, 오늘 여기 오늘 저가가 29,600원이에요. 깨지면 바로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 XM을 한번 보죠. XM도 옛날에 XM 유명했던 종목인데, 네, 오 전문가님이 엄청 밀었던 종목인데, 운이 없게 주가가 안 갔어요. 자,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 펼친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 배당을 적극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예전부터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좀 계속 나왔던 그 회사예요. XM이.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였는데, 이제 빅데이터 자체가 AI하고 연관이 돼서 AI, 인공지능 테마로 연결이 다시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였어요. 엑셈이. 과거에 엄청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네. 상한가 가버렸네. 얘기하는 중에. 상한가 또 풀리겠죠? 풀렸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종목을 뽑는 중에도 상한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네, 그때 이제 과거의 고점이 한 6,000원 부분이었는데, 오늘 6,000원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상한가 갔다가 또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자율적으로 보시고요. 상한가 가버렸네. 얘기하던 중에 상한가를 가가지고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AI 관련주로 AI 인공지능 관련주로 또 테마가 연결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AI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지금 상한가 공방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공방 중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뭐 테마가 좀 AI 테마가 좀 연속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상한가 막 샀다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닫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아난티인데 아난티 어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난티 어제 얘기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움직이는 척 하다가 안 움직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1, 2% 안쪽이면 하루 더 보자고. 네, 하루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난티까지. 네, 아난티 한번 보죠. 일단은 그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을 하면서 이제 중국향 관련주가 되는 거죠. 중국향 요코 관련주가 되고. 네, 그리고 문체부하고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9월 중순부터 상하이에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되면은 어떤 쪽이 호재예요? 호텔, 레저, 그 다음에 리조트, 그리고 면세점. 얘네들이 일단은 수혜를 보겠죠. 화장품 등등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전격적으로 일단 그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풀어줬어요. 어떤 분들은 야, 한국만 단체 관광객 풀어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일본도 같이 풀었습니다. 네. 일본도 중국이 일본, 한국 그 단체 관광객을 같이 풀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아난티는 어떤 회사냐? 일단은 리조트, 호텔, 골프장을 운영을 합니다. 네, 국내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골프, 스파, 복합 리조트 업체인데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작년보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인데 여기 저항 부분을 다음번에 돌파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돌파했고 지금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부분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은 여러분들이 짧게 잡으시면 돼요. 이 전환선 깨지면은 그냥 바로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매매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손절을 좀 짧게 잡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제가 인벤티지랩, T로보틱스, 아난티, 엑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요거 이제 내일 또 매매할 때 이렇게 보세요.
미션 성공은 어떤 걸 성공이라고 하냐면요.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네, 오늘 종가 기준. 이미 상한가 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3에서 5% 수익 시 미션 성공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손실 나면은, 이게 미션 실패예요. 미션 실패.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거, 네, 전일 거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전일 네, 종가 관심 중 어제 거예요, 여러분.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체크를 해드리면, 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거는 한미반도체 얘기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랐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고가가 6% 올랐습니다. 네, 어제 거예요. 어제 거는 그래서 플러스 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난티는 미션 연장, 어제 미션 연장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션 연장 하루 더 보자고 했죠. 자, 솔트룩스는 어제 기반으로 해서 올랐어요. 아침에 4%까지 올랐는데 오늘 지금 마이너스 2%로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고가가 오늘 장중 고가가 플러스 4% 미션 성공. 일단은 무조건 3에서 5%만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벤티지랩, T로보틱스, 아난티, 엑셈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3에서 5%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미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해보세요. 자, 센코는 오늘 아침에 이런 경우 상한가 갔는데 갭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갭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손절 치셔야 돼요. 얘는 미션 실패. 센코. 근데 어제 그 방송하고 있는 중에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근데 오늘 어찌 됐건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미션 실패. 자,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올랐어요. 오늘 6%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미션 성공이죠. 요즘은 아침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파세요. 네, 그래서 어제 전일 종가 관심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종가 관심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시겠죠. 네, 전일 종가 관심주.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 자, 인벤티지라면 지금 그 종가 관심주 얘기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25,000원 부분이 저항대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인벤티지래 25,000원이 일단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대인데 뭐 종가에 25,000원 안짝에서 끝나면 좋겠죠. 인벤티지래 그다음에 T 로보틱스, 아난티, 엑셈. 네, 엑셈은 상한가로 마무리 돼버렸고요. 네.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자, T 로보틱스는 제가 손절가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저가 부분이 깨지면 29,900원을 손절가로 하세요. 네. 로봇 쪽에서는 요즘에 좀 가장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매매 기법. 직전 저항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목을 통해서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전환선 부분에 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탈했다는 부분.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안 가면 바로 자르면 되니까요. 아난티는 지금 요커들이 8월 30일까지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8월 30일 날 한국의 관광공사가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요커들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래서 요커가 급증을 했다. 뉴스가 나오면 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플러스 5% 짧게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수익 시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까다로워요. 네, 매매하기 진짜 까다로운데, 지금 그 액티브 바이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한양이 들어있고, 또 그, 보시면은 이제 펩트론도 들어있고, 펩트론도 들어있어요. 펩트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파마 리서치를 한 번씩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화장품 쪽을 한번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화장품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파마 리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가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가끔씩 얘기하는데 리쥬란, 네, 리쥬란 관련주인데 요것도 매매할 때 그냥 41선 요 라인을 그 손절가로 정하시면 돼요. 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시면 예를 들어서 41선 부분은 8월 21일 날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데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이라는 기능성 화장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사제도 있어요. 주사제. 그래서 일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광주사 있잖아요. 물광주사. 네, 그런 것들도 그 파마 리서치가 파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요커 관련주에서 이제 화장품을 본다면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 실리콘2는 뭐 조선 미녀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좌저우지예요. 좌측의 저항 부분은 우측의 지지 라인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 제가 그 한국경제 스페셜 한국경제에서 스페셜 특강을 했어요. 녹화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다음에 첫 번째 21선을 지지하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왔고요. 실리콘투는 이제 코리아 스타일 닷컴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뷰티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뷰티 쪽 관련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리콘2하고 파마 리서치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쪽에서. 그 외에 화장품에서는 이제 저는 브랜드 있는 화장품보다는 이 OEM, ODM 쪽으로 코스맥스나 한국포르마 이런 쪽으로 OEM, ODM 쪽으로 보시는데 좀 고가권이니까 네, 고가권이니까 손절가를 꼭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뭐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7%든 손절가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일본 오염수 관련주들이 테마에 대장이었어요. 대장. 네, 그래서 뭐 인상가나 그다음에 샘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이 있었는데 그냥 일단은 단순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목숨 걸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장 끝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박장영의 홍TV 유튜브 이 방송에서 네,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 방송을 녹화는 여기에다가 해놓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주 라이브에 녹화를 해놓을 거고 내일장 머사지 6시 정도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네, 6시에 올려놓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내일장 뭐 사지? 네, 종목들 다시 리뷰를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네, 텔레그램 있거든요. 텔레그램 채널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많이 여러분들 텔레그램 와주시면 되고요. 뉴스나 리포트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의도 뒷얘기도 올려드리니까요.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관심주들 계속 공부하시고요. 네,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멋진 종목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관심주 인벤티지랩, T 로보틱스, 아난티, 엑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